운인서명리 206화 일주론 경자일주편 이어가겠습니다. 별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운인서명리 로고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동그란 건 우주예요. 우리 지구 안에서는 삼합을 통해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 덕에 우리가 살아가죠. 물질이 없으면 인간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누구나 물질을 추구하죠. 하지만 물질을 만드는 시스템은 자연에서 저절로 무의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죠. 인간이 만든 물질 시스템은. 그래서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 안에 하늘의 뜻이, 하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명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 우리 안에 하늘의 이치를 점차 깨달아가며 그것이 범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진리 관점에서 무한대, 영원히 도달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그 여정을 걷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점차 재밌어지고 쉬워지죠. 그런데 쉽다고 해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더 깊은 또 더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참 재밌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들 가르쳐봐도 정말 재밌어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답답하고 막혀있던 부분을 제가 뚫어주기 때문이죠. 그 논리 정연함에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낯설어 하는 분들, 원래 그런 거예요. 아주 쉬웠으면 좋겠죠. 뭐든 돈도 쉽게 벌고 사주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잘 안 막히고 사랑도 쉽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지하게 잘생겼어. 키도 크고 엄청 예뻐. 그러면 나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수두룩벅적하죠. 내 영혼의 수준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일단 사람을 끄는 에너지를 내가 갖고 태어난 거죠. 복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 이후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인연이라서 사실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헤어지는 사람들, 그게 또 하나의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너무 가벼워서 기억조차 나지 않고 어떤 사랑은 너무 무거워서 일평생 내 어깨에 짐처럼 함께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명리는 사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사랑을 줘야 하죠. 아끼고 고맙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내 진심을 바쳐야죠. 가장 크게는 항상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명리학 마찬가지예요. 1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줬다. 제가 평생 연마했던 진리에 가장 가까운 깨달음, 텍스트. 저는 그 사랑을 제자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명리학을 사랑해야죠. 사람을 사랑하듯이. 너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쏟아부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겠죠?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너무 어려워. 너 너무 힘들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 때문에 미치겠어. 자꾸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바빠요. 하루 30분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심하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연인한테, 배우자한테. 너한테 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네 눈을 볼 시간이 없어. 너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멀어지겠죠.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했는데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깨닫고 싶다. 이 허황된 것,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죠. 사주에 이 글자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영상들. 조회수도 무지하게 많아. 명리치고 수십만 조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화대운에 일어나는 일들. 십성은 개무시하나? 화대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압축할 수 있나요?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런 걸 공부하죠. 미안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깨달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벼운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상대가 나를 진짜 사랑해 주겠냐고, 큰 사랑을 나한테 주겠냐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잖아. 없다고.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때로는 거절당하고, 물론 젊을 때와는 다르죠. 나이 들어서는. 그죠? 자기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레 포기하거나 뭐 그런 사랑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편의 삶이죠. 그죠? 사랑이 한때는 인생의 전부였지만 나이 들고 그러면 사랑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뚜벅뚜벅 주어진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한편의 인생이다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만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사주적으로 나와 있긴 하죠. 하지만 명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나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뭘 알아야 자유도가 높아지지.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미로처럼 사방팔방 길이 나 있어.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몰라. 자유도가 있습니까? 시행착오는 예견된 것이죠. 그런데 길을 알아. 그러면 시행착오의 확률은 급격히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개의 길, 둘 다 매력적이야. 둘 다 걸어보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고를 여기에 이렇게 박은 이유는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진짜 사랑을 하듯이, 진짜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을 하듯이 진짜 명리를 만나서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척 쉽게 가볍게. 그러면 헤어짐은 예정된 일이에요. 그런 사랑, 가볍게 만났다 헤어지는 수많은 사랑을 통해 진짜 사랑을 깨닫는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인간이 된다? 불가능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다 인과의 법칙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의 천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명리학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다단해 보이고 그래서 에이 사주는 없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결론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꿰뚫으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 굉장한 울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독도 이야기 나오죠. 전원 교수께서 웨라이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 좋은 단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그 단어를 진보 쪽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친일이죠. 뭐 유전적으로 친일의 인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는 것을. 그러니 뭔가를 해야죠. 계엄 얘기도 돕니다. 능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사 배치의 근거를 따져보면 다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군대를 동원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이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박정희나 전두환에게는 그들만의 조폭 의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리더를 통해서 그런 의리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스스로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독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우길기 공식으로 인정해서 우리 나라에 우길기 달고 일본 함선이 넘어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다 뭐겠습니까? 자칫 이게 그냥 제 상상이에요. 이런 계엄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자위대의 병력을 사용한다. 이들의 그 발칙한 상상력은 그런 데까지 뻗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의료 붕괴로 난리죠. 근데 이것도 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일단 무너뜨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면 어쨌든 새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대생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탑 클래스들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 뛰쳐나간 전공의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한계. 이건 진리와 같은 것이죠. 누구도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들 서비스 받기 힘들지. 의료 서비스 받기 어렵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런 이 비싼 사보험에 가입하면 언제든 너희들은 우리 병원으로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어. 거기엔 최고의 닥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그 외에 그 사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니들은 죽거나 말거나 뭐 관심 없어. 그냥 큰 그림이 느껴지죠. 그래서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건데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의도적 붕괴인데 근원을 따져보면 거기에 이제 무속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언론에서 안 다뤄주지만 추적 하다 보면 2000이라는 숫자에 엄청난 게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인 거야. 이런 시대를 우리 손으로 불러들였죠.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 머리가 빠가가 아니면 다 새겨 듣고 판단해야죠. 세상 핑계대는 것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주도 핑계대며 살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는 팔자 보면 한편은 부럽긴 하죠. 공부할 때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탓하면서 산다고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 주어진 운명하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나의 길을 개척하고 그걸 통해서 내 운명의 여백을 내가 새롭게 나만의 디테일로 채우겠다는 각오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보천리로 나아가는 거, 그게 나의 몫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하도 없죠. 그것이 운명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의 보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늘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의로 계획을 짜서 나에게 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를 아끼니 네가 이 숙제를 잘해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느껴지거든요. 그건 공부를 해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데까지 좀 나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것을 직업적으로 써서 명리밥을 먹지 않아도 돼요. 물론 공부를 통해서 그걸
일적으로 써서 수입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수단을 드리는 것이고, 누구보다 사주 잘 본다 이런 고객의 찬사를 들으면서, 근데 명리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건 쓰임이 있어요. 엄청난 쓰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 몰라서 그래. 네오로 살아가는 것과 매트릭스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냐고. 그 영화 속에 많은 게 녹아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도 담백해지고 진리도 담백해집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쓴 시 중에 이 자랑 따위는 입을 줄 모르는 맨몸의 가로등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가로등 저녁 때 커지면 그것이 세상을 밝힐 순 없잖아. 그죠? 자기 능력만큼 자기 주의를 밝힐 뿐이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떼돈을 벌어서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이 되려는 거야. 그런 불빛, 내가 조금 더 큰 불빛으로 세상에 좀 더 밝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어두운 곳에는 큰 가로등이 필요 없어요. 작은 가로등 하나로 돼. 그죠? 도심을 밝히는 수많은 가로등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가로등. 그래서 가로등 불빛 같은 영혼을 갖는 사람, 실제로 그런 행위를 이 세상에 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명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는 제가 조금 힘들거든. 이렇게 보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여유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명리를 알면 내가 이렇게 사회에 성공한 것도 순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네, 그런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러면 오롯이 나의 능력만으로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룬 것을 이 동시대에 베풀고 가는 것, 다 남겨주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자각에 이를 수 있죠. 명령 공부했을 때 사람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헛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을 돌아오진 않겠죠? 여러분도 159의 담은지의 뜻처럼 그런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주론 매주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시간도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서두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담아보려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명리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제가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안 쓴다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결국은 인연이야. 사랑도 인연, 사랑 같은 명리도 다 인연인데 그게 억지로 되겠냐고요. 그죠? 제자가 더 많이 안 생기면 뭐 어때? 거기까진 거죠. 하지만 보람 있죠.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건 인연이다. 억지로 추구하지 않겠다. 그건 명리 공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철학이에요. 노자의 무의가 주역에도 관통하고 있고 논어에도 관통하고 있고 명리학에도 관통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시도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겨요. 자격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무게에 짓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미친 짓을 합니다. 날뛰게 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형국인 거고, 감당할 수 있는 진리다 명리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진리를 품으면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 내가 순리를 펼치는 법을 알게 돼요. 그게 무의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칫 나는 그냥 강도 도둑 팔자구만. 지금 하는 나쁜 일 그냥 해야 되겠네. 사채업 해가지고 연리 5000% 땡겨야 되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명리를 공부하겠냐고. 그러니까 명리에 관심을 갖고 입문해서 뭔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보수도 있겠고 진보도 있겠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정말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길,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공부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황된 꿈, 남보다 쉽게 깨닫기를, 가벼운 것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말처럼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바뀌기를 바라는 것, 그건 정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늘 나를 답답하게 하고 늘 헷갈리게 하는 공부를 어제까지 해오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서 명리적 지혜가 나에게 깃들기를 바란다.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면 바꿔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자일주 밑에 상관을 깔고 있습니다. 뭐 금수상청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금수상관, 머리가 좋다. 근데 그것만으로 달달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경자일주는 다 머리 좋게? 아니, 물장사하는데 뭔 머리가 좋아. 재치 있는 이 상관의 민첩성, 이런 것, 사교성, 대인관계, 이 접대성, 이런 것, 그죠? 하다못해 애드립, 뭐 이런 거에 능숙하죠. 손님 접대하고, 고객 응대하고, 이런 능력으로 쓰면 머리가 좋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상관은 항상 인성과의 이 조합을 잘 봐야 돼요.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고급스럽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 사람, 넉마주일에, 볼 것도 없어. 저 뭐 오빠 옷에 냄새나.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대부분. 그런데 누군가는 알아요. 그가 쓰는 이 어투, 언어, 구사하는 언어, 몸가짐, 이 겉으로 위장했지만 안에서 풍겨나온 것들이 있다고. 그런 거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기품 같은 것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관하면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 게 인성이다, 그런 겁니다. 특히 이 경금이 화기, 즉 관성이 없이 이렇게 경자 이런 식으로 되면, 관성이란 뭐예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이제 직장 같은 거고, 어떤 법 이런 거, 권력, 직책, 그죠? 그런 것에 통제 없이 마구 써버리면 얘가 깎여나가는 형태란 말이야. 그죠? 방종, 방탕 이런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상관을 잘 쓰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상관을 역시 잘 쓰기 위해서는 이 관의 이 자극, 통제, 제어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제어를 받지 않을 때는 굉장히 냉혹한, 냉정한 그런 상관이 될 수 있죠. 이것이 사회의 오화라는 정관을 좌우총으로 치는 구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불법성, 그죠? 이 사회의 제도를 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인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상관, 견관에. 그러면 그릇된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이 정관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회의 체계에 내가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에는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언변이 수려할 테고, 몸도 수려하겠죠. 얼굴도, 외모도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 상관의 가치가 어떠냐?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성의 향배, 그리고 관에 통제받는 일간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좌우한다, 이런 겁니다. 지장간을 보면 식상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언변이 화려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동시에 자격을 가지고 말할 때, 그럼 얘가 사람으로 보면 제자도 되니까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상관과, 그러한 식상과, 그렇지 않은 식상은 다르죠. 그죠? 물장사는 것도 많이 합니다. 이 자가, 또 이게 왕지기 때문에 항상 왕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관 없이도 자기가 이 왕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신자진삼합의 왕지 아닙니까? 내가 신금 대신에 올라온 경금이기도 하고, 신자진이 흘러다니려고 한단 말이야. 흘러다니면 이
시커멓게 흘러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물장사 이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유흥 이런 업에.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 폐인 구조로 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쓰면 이 상관의 언변, 끼, 교육성, 타인에게 베푸는 성질, 그죠? 나의 이 탁월한 두뇌, 그리고 실천 능력, 임경변 능력, 민첩한 행동, 거기에 또 배워서 뭔가 투자해서 재성을 만드는 이런 에너지를 쭉쭉쭉 쓰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세상은 공부만 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수가 상징하는 어떤 깊은 수심, 지혜의 상징, 십성을 무시하고 그걸로만 보시면 공부 안 하고 쓰면 다 나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사 사업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자영업만 봐도. 그죠? 그런 사람이 자기 관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 통제된 언어 이런 게 나와서 이 상관의 고객 대응 능력 이런 것들, 서비스업 이런 거에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너무 근본 의미 이런 것에 함몰되지 말아야 해요. 십성적인 이치를 항상 먼저 적용하셔라.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오행에 무조건 이 근본 속성, 자수는 아주 깊은 거야. 공자 맹자야, 노자 장자야. 공부해야 돼. 수야, 수는 지혜의 상징이야. 공부 안 하면 볼 거 없어.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만 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학력 이런 걸로 다 위장된, 그래서 똑똑하네, 좋은 대학 나왔네. 아니야, 아는 거 없어. 텅텅 비어있는 사람 수두룩복잡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를 아예 보지 않는다, 사회에 관심을 끊는다, 이걸 통해서 정부에 저항한다, 이런 기사 보고 진짜 어찌나 안심하든지. 그게 뭔 저항이야. 동시대의 사회를 외면하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나라도 사회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한테 어떻게, 애정이 있는 대상한테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 그걸 악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구 세력들한테는. 자, 12운성으로 사십니다. 세병사며 이쪽은 몸이 약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이런 의미가 나오죠. 정신적인 분야에서 네가 상관을 써야 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세병, 사묘, 절퇴까지 이 정규명리 철학 이런 것과 굉장히 인연이 있어. 꼭 그걸 떠나서 어떤 인문적인 공부 이런 것들 많이 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이 상관의 쓰임이 좋아져. 가치가 높아진다고. 육회살, 배우자가 육회살이다. 배우자가 나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의미도 나오죠. 육회 이런 거 들으면 이제 굉장히 막 겁내 그러시는데, 육회화계, 겁재천, 역시 이것도 이제 공부와의 인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신 분야의 공부죠. 다 포함합니다. 그런 분야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이 상관을 적절히 통제해주지 않고 또 관에 이렇게 제어가 없이는 내가 흐물흐물해져 버려. 내가 실체 없이 몸이 녹아버려. 거기서 오는 폐해 같은 게 있겠죠. 몸도 안 좋고 내 몸이 쭉쭉 설계되고 그러니까. 그죠? 내 정체성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경금이라는 것이 화에 재련되지 않으면, 관의 통제를 안 받으면. 그래서 6가지의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살에 빠져가지고 신살 공부만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자 글자가 육해라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해서 겁살이라서 어쩌고저쩌고 천살이라 어쩌고저쩌고 사주를 그런 식으로 푸니까 늘질 않는 거예요. 원국과 대운의 구조 분석과 십성적 적용, 12운성, 그리고 이 신살의 꼭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적용하면서 그것의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구조는 쳐다보지도 않고 신사를 막 본다. 아, 간목이네. 그럼 무토가 있어야 돼. 간목은 큰 나무가 필요해. 그래야 돈을 벌어. 천간만 보고 옆에 병화가 있어서 간목이 성장하네. 그러면 식신생재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오행으로 아, 무토가 있어야 돼. 큰 땅이면 어떻게 간목이 생길 수 있어. 잘할 수 있냐고. 병화가 태양을 봐야 또 얘가 잘하지. 그럼 인성은 물은 필요 없나? 하여튼 그런 것도 한편의 공부겠죠. 시행착오 죽어라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는다. 진리는 멀어지는 거죠. 여튼 요 육회는 항상 정신 분야, 존경의 철학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 학문성으로 쓰지 않으면 자다가 꿈을 많이 꾼다든가, 특히 이제 자유기면 이런 게 걸려 있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신작용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걸 느끼셔야 돼. 경금이 신자지인에게 풀어지는. 그래서 경자년에 뭐가 왔어요? 이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경금의 숙살지기가 신자지인이 스프레드 한 거 아니야. 그죠? 이걸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넘어가고. 자, 남녀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무죄죠. 그런데 이제 상관을 갖고 있어. 상관 생제하려고 하잖아. 그죠? 여자에 대한 욕망, 지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제어되지 않은 경금, 아까 방탕방종 이렇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런 이성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제를 해야죠. 거기에 이 방탕 이쪽으로 이제 쫙 흘러버리면 정말 그쪽에 거기에 특히 이제 잘못하면 진토 같은 편이 있다 쳐. 그러면 이제 신자진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생각이 토라고 하는 생각이 물 에너지로 화하려고 하는 물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완전히 잠식되는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내 생각이 노는 상관의 에너지에 다 잠식돼 버려. 생각 없이 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은 사라져. 수만 남아. 그걸 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작가 같은 걸로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 글로 옮길 수 있는,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림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어. 그래, 사랑을 표현해. 하지만 난 스트림 막 흘러다니고 싶다고. 그죠? 거기에 자묘형 걸리고 이러면 이제 난리 브루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욕 폭발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화기가 많고 대원의 화기를 만났는데 화기에 많이 달궈지면 이 금 일간들은 굉장히 몸이 뜨거워져. 물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수기에 풍덩 빠진다고. 거기에 자매형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제 엄청난 성욕 폭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끔 기사에 보면 정말 황당한, 여자 물론 포함해서 황당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를 만나거나 수많은 여자를 만나는. 근데 남자가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이러면 기사거리가 안 되는데 이제 그 기사의 주인공이 여자일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되죠.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 가지고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SNS, 소위 그 소셜 미디어 하면 안 돼. 전화 와도 모르는 번호로 오면 내 목소리를 먼저 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 흉내낼 수 있고 다 모방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왜 내 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냐고. 그럼 감춰야 돼요. 그죠?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누군가가 제 거 딸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명예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 굳이 안 따. 하여튼 세상이 이제 인간을 인간의 그 존엄의 대상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본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든 세상이야. 자본주의, 모든 걸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의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예가 기꺼이 되려고 하는 세상. 아직도 권력을 가진 자가, 시한부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방종의 세상, 이게 느껴져서 그래요.
예, 꼭 경자 일주가 아니라 이제 다 내주에 하는 경진 일주 이런 구조도 자수하고 만나면 신자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토가 무력해져서 상관의 방정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인풋 없으니까 아웃풋도 함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승질 내고.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보시면 기자들이 막 대들잖아요. 우린 그런 게 없이 대통령이 기자한테 막 승질 내고, 그죠? TV 생중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고 그런 거 포장해서도 기사 써주고 그런 것이죠. 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형태.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쓰레기로 나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는 게 없는데 아무렇게나 떠들게 되는 것이고 철학이 없으니까 방종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여자 사주에 이제 식상이 있으니까 아, 자식 낳으면 남편하고 좀 멀어지겠네. 가뜩이나 무고하네. 그런 거죠. 여자도 열심히 상관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일을 갖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역시 둘 다 이렇게 왕지를 깔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 자기의 의견을, 의사를 감추지 않고 막 피력하려고 하는 기질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화기인 관성이 들어와서 편해지기 어려운 인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것만 봐서 판단하진 않지만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거기 때문에 남편이 발전하기는 아주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혼해서 자사합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이 깨지거나, 그죠? 그렇게 될 때, 뭐 예를 들면 해수 와서 자사합 깨고 사와 튕겨 나가고 병화로 저쪽 신금이 있어 신금이 낚아채가고 등등의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이혼하고 뭐 그런 것이죠. 아이고 물상으로 보면 이제 막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이제 이 바다는 해수니까 바다로 보지 마시고 뭐 저수지나 연못 이런 걸로 보시면 거기에 이제 큰 바위가 올라와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바위가 삭겠죠. 조금씩 무너지고 막 그러겠죠. 물론 이게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안반 그런 것에서 이제 금생수 물을 정화해서 늘 자수가 맑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속성도 있어. 순수함을 만들어내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딱 설기가 된다고요. 시간 지나가면 사라져.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주체성이 흥얼흥얼해지는 그런 것도 느끼셔야 되고 금생수의 굉장히 차가운 상관성, 말이 굉장히 뭐 예리하고 서늘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때론 싸가지 없고 특히 인성의 통제를 못 받을 때 또한 그 연못위에 막 저수지 위에서 어떤 바위가 솟아 있어. 그런데 그 단단한 금속의 물상이 바위가 점점 사라져. 그러면 내 주체성, 나의 틀, 나라고 하는 정신적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놀다 보니 사라져. 유흥에 빠지다 보니 사라져. 그런 거죠. 아까처럼 진토 뭐 이럴 때 정신이 무너져. 정신이 맛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 심각하게 나가면 뭐 어떤 정신 이상, 마약 이런 것 등에 빠지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것이죠. 무조건 놀자. 돈 벌었어야 놀자. 뭐 욜로야. 한 번뿐인 삶에 뭐 돈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이 저쪽에 에스키모도 저축하지 않고 오늘만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철학과는 다르죠. 그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축장을 하지 않아요. 오늘 열심히 벌어서 오늘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한 끼. 왜? 늘 일이 있고 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축제에서 더 나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지.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끼니를 이룰 수 있어. 아주 넓진 않지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나와 나의 식구만의 공간이 있어.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줄어듭니다. 사회가 타인이 내 생존을 위협할 때, 내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때 사람은 더욱더 투쟁적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이 와식하면 사이코 되고
사이코패스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관에 순응하는 것, 관의 제어를 받고 관의 경험, 직장 경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 사주냐? 가수 신승훈. 신승훈 이제 대전 사람이라서 저도 대전에 살아서 신승훈 굉장히 좋아했죠. 병호, 임진, 경자, 신은 출혼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달아봤어요. 시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렇게 이제 출혼한 근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진월에 태어나면 편인 문화, 예술, 공부, 자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상관생재에 하겠다. 상관적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거야. 뭘 통해서? 내 상관은 상관폐인이 못 들어가는 편인, 예술 이런 쪽으로 쓴 거죠. 거기에 경자일주 내가 식신 쓰는데 신자진에서 쓰겠다는 거 세상에 나의 식신 노래를 드러내겠다. 나의 능력, 전문성을 드러낼 거야. 그런 거예요. 여기에 거대한 명예, 여기 팬층도 있고 내가 신자진의 능력을 통해서 자우충해서 이 큰 국가적 명예, 국제적 명예를 쳐서 내 옆으로 갖고 오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죠? 내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노래를 불러 내 전문성을 써 그러면서 무죄사주, 재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동시에 싱어송라이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노래도 부르고 내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사회의 보편적인 이 사회의 편인 문화 여기에서 내가 배우고 이런 거 특히 이때는 이제 일개뭐 상관생재 어쩔 수 없이 뭐 경영학 이런 것도 이제 공부했는데 충남대에서 그런 것 그렇게 배운 것들 끌어들이지만 내 생각이 분명한 이 정인 특히 이제 이 순수함, 이 자축합, 육합 이런 걸 가지고 내 생각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갖춰갖고 그것이 이렇게 오축 원중기문 탕화의 그런 천재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타고났다. 기타, 피아노 이런 거 다 독학했지 않습니까? 음악 자체를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천재성 하나 정도는 있겠죠. 그것에 내가 푹 빠졌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화금수 조합이 되어야 된다. 시의 천간에 이것만으로는 여기 식신이 있기 때문에 화금수 이런 식의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화금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성대가 악기처럼 화기에 자극받아서 쫙 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신승훈이 뭡니까? CF 안 찍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식신제살, 특히 이때 이제 이 가보대운 경호년의 미숙에 비친 그대 1집 앨범을 내면서 이 재생살, 식신생재 재생살, 그죠? 그러면 스타가 빵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자진으로 이 큰 명예를 터뜨려서 이 빵 제 앞에서 내 옆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터진 거야. 빵 터진 거라고. 재생살의 스타성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죠. 그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내 능력으로 끌어오고, 그죠? 하지만 또 내 생각으로 이런 거 적절히 제어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 이 구조가. 특히 이럴 때 이제 이 식신생재 여자친구 이제 대학 다니면서 사귀고 뭐 한 6년 사귀고 헤어졌다 하죠. 그것이 이 평생의 추억으로 남아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다 쓰였잖아요. 그 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이게 재생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신생재 여자를 사랑하다. 재생살은 영화 같은 사랑, 드라마 같은 사랑,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재생살 구조 갖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겠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보를 사랑하나, 이건 끝나죠. 이어지지 못해요. 오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했겠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애절한 사랑 이제 이런 것이 느껴지죠. 이 가보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벌어가는 돈, 여자의 인연, 이거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생살을 빵 터진 스타가 되었지만 말년에 계속 은은한,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막 드러내지 않는, 나는 끊임없이 이 정인에 푹 빠져서 계속 노래 작곡하고 생각하고 쥐어짜고 이런 거예요. 이 조명 은은하게 켜놓고 밤에 계속 작곡하면서 노래 불러보고, 자기 스튜디오나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는 자기 집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이 느껴지죠. 이렇게 관은 은은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은 단박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마치 위플래시처럼 이런 대운도 울림이 이 사주에 없는 정인 미토를 만나서 오미압, 이 국가자리의 명예와 만나 오미압, 거기에서 드러난 을미, 백호, 돈, 을경합, 엄청나게 성공해서 많은 재와 관을 누리는 그런 사주예요. 그쵸? 그런데 이 무죄사주, 진중을목을 신자중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 축토라고 하는 순수 예술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죠? 이걸 통해서 다 끌어오는 건데, 제 앞에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제 앞에서 끌고 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인멸시켜서 끌고 오는 건데, 그게 축진파, 이 진중을목, 이 문화예술계의 사람, 그 중에 이제 들어있는 여자를 이렇게 끌고 오기, 내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 사귀었던 여자 끌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영역의 충돌이고 생각의 충돌이죠. 그래서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큰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가 없어 불행할 거야. 천만에 만만해.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삶, 그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왜 또 여자를 못 만나겠어? 때가 되면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자식 인자도 여기 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이렇게 인묘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수위 조절하면서 진짜 잘 풀어드리는 거야. 회원용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